이 새끼가 그 새끼라니까요. 결국 윤동주의 이 한마디가 드디어 굿보이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윤동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경일이 뺑소니범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그놈이 누군지. 이외에서 복싱 선수답게 동체 시력이 좋은 동주는 장례식장에 조용히 나타난 남자를 기억해냅니다. 그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보는 순간 윤동주는 그때 뺑소니 차량 운전자의 모습을 떠올렸죠. 그리고 단박에 확신하죠. 이 녀석이 그 녀석이라니까요. 그 한마디는 분노도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절박하고 더 외로운 외침이었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윤동주는 복싱 금메달리스트에서 추락한 인물입니다. 도핑 루머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영웅에서 가짜가 되었고 경찰이 됐지만 거기서도 뒷문특재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또다시 혼자서 진짜 악당을 지목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보세요. 민주영은 지금도 공무원입니다. 평판 좋고 성실하고 상도 받았던 사람. 그가 설마 뺑소니범? 게다가 마약 유통?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동주의 외침은 세상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하고 그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의 주장으로만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시계, 그 차량, 그리고 그 장례식장의 타이밍, 모든 퍼즐 조각이 민주영을 진범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걸요. 게다가 그는 지금 서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정보가 담긴 종이, 어떤 수사선이 닿으려던 기록들,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이건 단순한 증거인멸이 아닙니다. 경찰의 내부 정보를 이미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민주영은 단순한 개인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조직 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인물입니다. 뺑소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동주가 발견한 첫 입구일 뿐 그 뒤에는 더 거대한 카르텔, 더 교묘한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지금 막 동주가 혼자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윤동주에게 이경일은 단순한 후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순수했고 그리고 한때는 자신처럼 꿈을 꾸던 아이였죠. 복싱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둘은 같은 체급, 같은 길을 걷는 라이벌이자 형과 동생 같은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윤동주에게 밀렸던 경일은 자신을 향한 열등감과 존경심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윤동주는 경일에게 늘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느꼈습니다. 그런 경일이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자수하러 왔다고. 그런데 윤동주는 직감합니다. 이건 이상하다. 경일이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경일에게 다가가 간절하게 묻습니다. 한마디만 해. 네가 안 죽였다. 이 대사는 그저 진실을 끌어내기 위한 호소가 아닙니다. 윤동주는 이 말 속에 넌 여전히 나에게 후배이고 아직도 너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감정을 담아 전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경일은 입을 다뭅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고 흔들리고 두려움으로 얼어 있습니다. 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까요? 이외에서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민주영이 경일에게 말하죠. 마약사범으로 10년 살래, 아니면 뺑소니범으로 3년 살래. 이건 선택지가 아닙니다. 함정이고 협박이고 강요였죠. 경일은 그 협박 앞에서 무너졌었죠.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망자, 그것도 관세청 내부 고발자였던 이진수가 죽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통과실이 아니라 조직범죄의 은폐와 연결된 핵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경일 혼자서 견딜 수 있을 리가 없죠. 동주는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신도 한때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람, 자신도 한때 모두에게 외면받던 시기를 견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더 절박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달라고. 그래야 자신이 경일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죠. 경일의 침묵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목숨과도 연결된 공포가 되어버린 겁니다. 민주영은 그냥 협박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 하나를 통째로 묶어두고 거짓 자백까지 받아내며 경찰이라는 조직 내부의 빈틈까지 이용해 모든 걸 덮으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동주는 지금 경찰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람을 구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손길을 과연 경일은 붙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손을 붙잡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요? 전당포 주인은 물건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 물건은 바로 시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외 후반부와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동주가 장례식장에서 어떤 남자의 시계를 보고 모든 걸 확신한 순간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 시계는 민주영이 차고 있던 것이었고 동주는 자신을 치고 도망간 뺑소니범의 차량 안에서 봤던 그 시계와 같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시계가 지안나의 손에 들려 전당포에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비중이 큽니다. 이 작품에서의 시계는 무언가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지안나에게 말하죠. 아버지 사건은 갑자기 왜?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쩌면 이 시계를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평범한 유품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열쇠라는 걸 직감했겠죠. 그리고 전당포 주인은 그 시계를 알아봤습니다. 표정, 말투, 그리고 망설임. 그건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불쾌한 기억이 떠오른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었죠. 왜냐면 이 전당포 주인은 인성시 범죄 조직 쥐방울파를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즉, 시계는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밀수품의 단서일 수도 있고 민주영 혹은 그 조직과 얽힌 뇌물 혹은 대가성 물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죽음 자체가 내부 고발자였던 가능성까지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안나의 아버지를 단순히 경찰이었던 아버지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고편에서 드러나는 지안나의 표정, 그건 평범한 과거를 되짚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삶이 사실은 진실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혼란과 불신, 그리고 비통함이 깃든 표정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안나는 지금 경찰이라는 조직 안에서 존재했던 아버지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첫 단서가 바로 이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이제 단순한 소품이 아닙니다. 2회에서는 윤동주가 진실을 인식하게 한 단서였고 3회에선 지안나가 과거를 파헤치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흐름은 결국 한 점으로 모이게 되겠죠. 민주영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가 속한 더 거대한 조직. 지안나는 이제 자신이 홍보형 경찰이 아니라는 걸 세상에 증명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버지의 시계로부터 다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 경찰청 내부 정보가 새고 있습니다. 김경사 쪽에서 김종현은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어요. 이건 경고이자 선언으로 보이는데요. 종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 내부 어딘가에 민주영과 손잡은 자가 있다는 걸. 그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고 증거가 사라지고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 중 누구도 그 내부자가 바로 김종현의 형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고편에서 우리는 김석현 검사의 얼굴을 처음 마주합니다. 냉정하고 깔끔하고 성공적인 검사. 대검에서 모범 검사로 뽑힐 정도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인물이죠. 하지만 그 완벽한 이미지 뒤에 있는 건 어쩌면 민주영보다 더 위험한 법을 이용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김종현과 김석현, 두 형제는 모두 정의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극과 극입니다. 종현은 말합니다. 원칙을 지키며 냉정하게 바라보되 불의에 침묵하지 않겠다. 반면 형 김석현은 결과가 정의를 만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법이란 도구고 그걸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종현은 과거 펜싱 선수 시절 트라우마를 얻었습니다. 결승전에서 찔릴 걸 알면서도 상대를 찌를 수 없었던 순간. 그 상처는 그가 감찰 업무를 선택한 이유가 되었고 매 순간 부딪히며 자신을 단련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형은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종현을 얕잡아보며 항상 위에서 조정하려 했고 정의 같은 허울로는 아무것도 못 바꾼다며 차가운 현실만을 가르쳤죠. 이제 그 두 사람이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뺑소니 사건, 금토끼, 밀수라인, 민주영. 그 모든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려는 지금 종현은 경찰의 이름으로, 형은 검사의 권한으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이 사건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놓인 가장 위태로운 연결고리, 그게 바로 이경일입니다. 이경일 씨, 잠깐 데려가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건 경찰이 보호해야 할 증인을 자신이 직접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검찰은 진실을 담보로 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유리한 진술을 원하고 편리한 사건 종결을 원합니다. 형 김석현이 그걸 모를 리 없죠. 그러니
그가 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가장 먼저 없애야 할 건 경일의 진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김종현은 단순히 범죄자를 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형이라는 이름을 가진 권력자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은 법을 따라 올라서 있고 다른 한 명은 법을 발판 삼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틈에서 윤동주와 지한나 그리고 이경일은 어느 쪽의 정의 아래에 놓이게 될까요? 그리고 김종현은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 누군가를 찔러야만 살아남는 그 순간이 다가올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예고편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지한나와 동주의 국가대표 시절을 잠깐 엿보게 됩니다. 머리는 차갑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 장면은 단순한 회상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 동주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맞서려는 그 모든 이유이자 지한나가 사직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다시 사건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시절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불의를 향해 싸웠고 지금 그때보다 더 거대한 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윤동주가 외친 그 한마디, 이 녀석이 그 녀석이라니까요. 이건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그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한나가 전당포에 가져간 유품, 그건 대체 누구의 과거였을까요? 굿보이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D집 드라마집이었습니다.